저는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모병제 전환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입니다.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모병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39조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면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재정 소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했었습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고 모병제 전환 시 현 병력의 절반 수준 혹은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과 여성 징병 대상자에 대한 병역 판정 검사, 기초 군사훈련 비용 등을 추계해 봤습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5년간 16조 4,533억이 듭니다. 모병제로 전환해서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 5,236억 원, 3분의 2 수준인 20만 명을 유지하면 14조 1,826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비 약 1,165억 원, 기초 군사훈련비는 약 3조 9,701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라는 부분은 그러면 안보에 구멍 뚫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남녀평등복무제에서는 이건 좀 젠더 문제에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대들도 있었고, 어떻게 오히려 생각하세요? 이제 거꾸로인데요. 예. 저는 모병제로 정예 강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취약한 병역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헐값으로 징집해서 마구 쓰다가 그냥 내팽개칩니다.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요. 대한민국엔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인은 다 여기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 사병에겐 제외한다라고 한 줄을 넣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국가에 복무를 했는데 장교는 연금 대상이고 사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왜? 헐값이니까 막 갖다 쓰면 되니까.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몇만 원 그 대상 안 해주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이 나오고요. 또 잠자는 것도 엉망이고 옷도 엉망이고 이렇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그러니 무슨 충성심이 생기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또 예산 문제도 있겠죠, 뭐.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요. 예. 40조 50조를 씁니다. 예. 근데 그 돈을 지금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고요. 어디다 쓰길래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군인들에다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예강군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병제로 간다. 원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도 나도 서로 오고 싶어 할 만큼 좋은 대우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100대 기업의 대기업의 초봉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돈 많이 안 들어가면 어디다 많이 쓰려고요.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우면 그러면 주변에 온통 1, 2, 3, 4 군사대국이 다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손금 맺고 있을까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손만 흔들면 돼요?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북과의 대치 관련해서 모병제만으로 될까? 너무 좁은 수를 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게
강력한 예비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800만, 많으면 1,500만 정도의 예비군들이 소집될 수 있는 나라. 여기는 건드리면 완전 벌집인 나라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투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가 바로 스위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를 4주에서 적으면 뭐 40일에서 많으면 100일 정도에서 인생에서의 모든 군인으로서 역할은 다 끝나는데 평상시면 그 기간 동안을 하는 정도면 저는 뭐 남녀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 그리고 남녀 갈등 모든 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남성 중심의 병역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여성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여성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박용진이 남녀평등 복무제를 내니까 옳았구나 잘 됐다고 생각하고 찬성하고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여성학자들이 많고요. 예. 여성단체도 많습니다. 예. 재미있는 건 최근의 여론조사, 작년 여론조사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모두 다 모병제가 압도 그리고 남녀평등 복무제도 해볼 만하다. 여성 징집제라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남녀평등 복무제가 아니라 여성도 징집한다라고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자극적으로 물어봤는데도 여성 또 찬성 부여율이 많아요. 예, 오히려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예. 예, 예. 대한민국 여성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야, 그 남자들 그 몇 달 갔다 온 거 가지고 내가 평생 니네한테 이렇게 이런 이상한 소리 들으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고 아니 그런 갈등 문제들 자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남녀 갈등을 촉발한 게 아니라 남녀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모병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웃긴 건 국방부죠. 40조 50조를 쓰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헐값 징집해가지고 함부로 쓰고요.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은 별 갖다 달고 그러면서 모병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뭐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사회적 합의는 누가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누가 제출해야 되는데요. 국방부는 오히려 이걸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고 사회적 합의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 그건 해보려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니까 그걸 냈고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변화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똥별들이라고 표현하는지 알겠다니까요. 이 사람들. 진짜 자기 할 일들은 안 하고. 아, 이 얘기 했어야 됐는데 네. 정말 이걸 못했구나 하고 후회될 것 같은 한 말씀 있으면 하시죠 지금. 지지자 여러분, 저 앞에 웬 애가 5살, 6살짜리 애가 연을 들고 막 뛰어요. 땀이 나도록. 넘어질 것 같이. 근데 그 연을 띄우는 것까지는 그 꼬맹이가 할 거예요. 근데 그 꼬맹이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가질 것 별로 없다고 보지 마시고 저 연을 날리려고 하는 저 애틋한 마음,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는 저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연을 타닥하고 띄우면 박용진이 컷오프를 타닥하고 통과하는 순간 민주당을 한번 바꿔주세요. 민주당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민주당이 변화하면 도와주고 다르게 해주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셔야죠. 저는 뭐 개파 정치 또 무슨 누구의 유력자의 지원을 받는 정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뚜벅뚜벅 제 길 걸어왔거든요. 이제 제가 그 연 띄우거든요. 그 연 뜨면 바람을 확 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